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환율이 폭등해서 국가 경제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안 되는 부동산의 자산 80%를 몰빵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는 멈췄고 투자는 사라졌고 일자리는 증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제조, 기술 같은 진짜 성장에 필요한 이런 산업은 천대받고 반대로 전세 끼고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만 돈을 버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환율이 오르고 돈은 부동산으로만 향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원인과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율 상승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980년대부터 환율 그래프입니다. 97년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모두 환율이 급등했지만 1, 2년 지나서 환율이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환율 자체가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기간의 위기였다면은 지금은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계속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예전처럼 쉽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도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는데도 지금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4분기 37억 달러, 약 5조 5천억 정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정부가 환율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환율은 멈추지 않고 외환보유고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외환보유고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월 달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 4,100억 달러 그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100억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환율 방어선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2달 만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내일 당장 1,500원을 뚫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가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달러 자체가 강해져서 환율이 오른다면은 괜찮습니다. 달러가 오르고 반대로 우리나라 돈이 떨어진다면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은 달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보다 원화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달러 인덱스 그래프입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달러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 떨어지는 게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 강세가 펼쳐진다면은 우리나라 돈은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이미 다 알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돌아오지 않거나 주식을 내다 팔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르게 떠날 수 있습니다. 워낙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주식 가격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것입니다. 이미 2024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S&P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0에서 1.2%로 무려 0.8%나 내려잡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최대로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곳에서는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9%로 전망했습니다. 1%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도 나왔습니다. 피치, 골드만삭스 이런 유명한 곳들 모두 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떠나는 이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떠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킬 생각은 안 하고 한국은행, 국민연금 돈을 끌어다가 환율만 일시적으로 땜빵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떠나고 투자가 줄어들고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환율 때문에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고환율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환율이 1334원을 넘으면은 환율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계속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환율 때문에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도 버틸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소기업들 하나 둘씩이 아니라 무더기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2024년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300건 가까이 늘어났고 지금 2022년 이때에 비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 때도 파산 신청이 늘기는 했습니다. 1069건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90%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 밑바닥, 펀더멘탈, 중소기업들, 법인들 무너지고 있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돈을 버는 그런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샀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도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국가 경제를 지키겠다. 이런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데 베팅을 한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은 쓰러지고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그 혼란 속에 하락 베팅을 했습니다. 설마 하락 베팅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일부러 무너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악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가 경제를 살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충 돈 끌어다가 땜빵하고 중소기업 무너지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나라 경제 성장률 무너지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떠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듯 합니다. 각자 도생하는 시간인 만큼 꼭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